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왜 FA50을 개량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약속한 대로 FA50이 어떻게 개량될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왜 우리 정부의 돈으로 카이의 FA50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개량을 해야 하냐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물론 카이라는 특정 업체를 위해서 우리 공군에게 필요 없는 개량을 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개량들 대부분이 우리 공군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도 해놓으면 우리 공군의 FA50의 성능도 높아지고 작전 능력도 높아지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산업을 정부 주도로 우리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성장시켜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이 정부 주도로 성장해서 지금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장시켜야 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FA50을 많이 개량해서 더 많은 수출을 하게 하는 건 우리 국민들에게도 결코 손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군이 요구하지 않는 FA50의 성능 개량을 카이라는 특정 업체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는 심지어 FA50의 성능 개량을 위한 개발도 투자에 포함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FA50의 단자형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연히 카이가 단독으로 개발 예산을 전부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공군이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바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산업자원부와 방사청이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인 2024년 5월 3일에 산업자원부는 국비 29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494억을 들여서 FA50 단자형 개발과 그리고 FA50용 GCAS 개발을 2028년까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에는 카이의 예산도 들어가지만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건 우리 산업자원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자형은 작년에 카이 사장이 단순하게 FA50의 뒷좌석만을 없앤 단자형이 아니라 FA50의 기수 부분을 완전히 새로 개발한 F50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 분도 실제로 우리가 F50을 개발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저는 F50은 개발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50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투자할 국가나 회사는 있을 수 없으며 카이 사장이 말한 건 단순하게 그냥 카이의 희망사항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사업은 두 가지 개발에 총 사업비 494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FA50의 기술을 변형해서 F50을 개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업은 무엇을 위한 사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후방석에 연료 탱크를 추가해서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이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카이는 우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2, F16 등 여타 기종에 비해서 가동률이 10%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능도 마하 0.7에서 마하 0.95의 영역에서는 기동성도 F16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16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게 FA50의 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FA50은 기체 내부에 2150kg의 연료가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FA50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 형태는 동체 중앙 하단 파일론에 150갤론의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자위용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 2발 그리고 여기에 매버릭 미사일을 탑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무장 형태인데요. 이 상태로 비행하는 FA50의 행동 반경은 444km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후방석을 제거하고 후방석 자리에 연료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위에서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연료량은 181.4kg에 불과하지만 후방석에 추가로 탑재하는 연료는 외부에 보조연료 탱크를 다는 것과 달리 공기저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항속거리 증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카이의 주장에 따르면 공대공 무장만을 한 상태에서는 최대 30%의 항속거리 증가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단순하게 FA50의 후방석을 제거하고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럼 FA50 단자형 개발과 함께 개발된다는 GCAS란 뭘까요? GCAS는 우리말로 하면 지상충돌 방지 장치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F-35가 추락했을 때 일본은 추락 원인을 조종사의 비행착각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조종사의 비행착각이라는 건 일본의 거짓말이고 아마 실제 추락 원인은 일본이 조립한 F-35의 결함일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장치 때문입니다. 이 장치가 F-35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장치는 과거 전투기들이 근접 항공지원 임무를 수행할 때
지상에 너무 지나치게 가깝게 비행하다가 지상에 충돌하는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개발된 게 이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컴퓨터가 전투기의 자세와 비행고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가 전투기가 지상에 충돌할 것으로 보이면 전투기 스스로가 조종사의 조종권한을 빼앗아서 충돌을 회피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있는 전투기는 비행 착각으로 지상이나 바다에 충돌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듭니다. 결론은 일본의 F-35가 추락했다는 건 조종사가 아무리 비행 착각을 일으켰다고 해도 이 GCAS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조립한 F-35의 결함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F-35 같은 새로 만드는 기체는 물론 이미 배치되어 있는 F-16 등에도 이 GCAS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주고 있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미 KF-21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에 FA-50에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개발은 아직 우리 공군에 정식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속거리 연장은 FA-50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GCAS는 우리 공군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 FA-50은 이번 개량을 통해서 뭐가 바뀌게 될까요? 이 사업은 아직은 겨우 공군이 합참에 소요 제기만을 했기 때문에 공군이 어떤 개량을 요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카이가 공군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개량 사업이 존재합니다. 현재 카이는 우리 FA-50의 개량을 블록 1과 블록 2, 두 번에 걸쳐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1의 개량은 2020년대 후반에, 블록 2의 개량은 2030년대 초반에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대 후반에 수행하게 될 블록 1의 개량 내용은 LAD 대화면 시연기, 거기에 개선된 HUD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적용, 예비 비행기기, 인베이디드 훈련, 그리고 GCAS 지상충돌 방지 장치, 여기에 PARS 자동자세 회복 시스템의 개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 1 개량은 주로 조종석을 현대적으로 개량을 하고 그리고 안정장치를 추가하는 개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개량 내용들은 기존부터 공군이 요구하고 있던 내용들로 그래서 이 개량들은 공군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 1 사업의 카이가 이런 개량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군이 채택할 게 확실한 개량들인 겁니다. 특히 조종석 개량은 공군이 오래전부터 원했던 개량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F-35를 도입하고 있고 F-16을 개량하고 있고 앞으로 F-15도 개량할 것이며 KF-21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새로 도입되는 기체들과 개량되는 기체들에는 공통적으로 대형 모니터를 포함한 터치 방식의 신형 조종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군이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는 T-50은 1990년대 기술로 2000년도 초반에 개발된 기체로 당연히 이런 최신 전투기와는 조종석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조종석이 적용된 기체들을 조종하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용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 전투기에 준하는 조종석을 적용하는 게 블록 1 개량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블록 1 개량은 기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최신 전투기에 준하게 조종석을 개량하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미 카이는 FA-50 블록 20이라는 기체를 개발했고 이 기체에는 스나이퍼 포드나 300갤론 연료탱크 등 카이가 이야기하는 블록 1보다 더 많은 개량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카이는 블록 1 개량에 이런 개량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나이퍼 포드 적용이나 대형 보조연료탱크의 적용은 아직은 공군이 도입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공군에서 도입할 게 확실한 것만 블록 1에 포함시키고 공군에서 도입할지 확실하지 않은 개량은 블록 2에서 적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 2는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느냐? 우선 단자형으로 만들어서 내부 연료 탑재량을 늘려서 항속거리를 증가시키는 개량이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 개량은 T-50 같은 훈련기는 빠지고 FA-50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FA-50에 장착되어 있는 150갤론 보조연료 탱크 대신에 300갤론 연료 탱크를 장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의 장착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의 장착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새로운 중단거리 미사일의 적용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록 1은 공군이 개량할 게 확실한 내용들인 것에 반해서 블록 2는 카이가 개량하길 원하는 내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블록 1의 개량은 분명히 하겠지만 블록 2의 개량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빠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의 예상으로는 300갤론 연료탱크의 장착과 그리고 A사 레이더의 장착, 거기에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300갤론 보조연료 탱크의 장착은 앞에서도 설명했듯 우리 FA-50의 항속거리는 생각보다 짧고
그로 인해서 작전 시간이 짧다는 건 우리 공군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종석을 단자형으로 개량해서 내부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건 기체 자체를 개량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군이 채택할지 자체가 미지수이지만 우리 공군도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릴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그리고 300갤론 보조연료 탱크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비용도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A사 레이더의 적용은 이미 우리 LIG와 한화해서 FA-50용 국산 A사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공군의 전술임 문기인 TA-50 같은 경우 훈련 조종사들이 자신들이 탑승할 기체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타는 기체인데요. 이 기체의 기존 방식의 아날로그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으면 조종사 훈련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에게 A사 레이더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용하리라 봅니다. 실제로 미공군의 전술임 문기에도 이 같은 이유로 A사 레이더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공군은 국산 A사 레이더를 채택할 것입니다. 분명 성능적으로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더 뛰어나지만 우리의 레이더가 더 싸고 국산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더 편하기 때문에 국산 레이더를 채택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군은 FA-50의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공군은 FA-50의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가 필요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공군은 FA-50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합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 카이가 주장하는 블록2 개량에도 중단거리 미사일 개량이 포함되어 있고, 저도 분명 신형 미사일이 적용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공군이 FA-50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합하지 않을 거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론은 FA-50의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될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FA-50에 통합되어 있는 유일한 공대공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L형인데요. 이 사이드와인더 L형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주기상 FA-50은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군은 FA-50 같은 2성급 기체의 암남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통합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조차도 그 비용 때문에 FA-50의 암남을 통합하는 걸 망설여하고 있는데 FA-50을 2성급 기체로 생각하는 우리 공군이 FA-50의 암남이나 미티어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통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공군은 FA-50의 새로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할 것입니다. 그럼 FA-50에는 어떤 미사일이 통합될까요? 당장 폴란드가 선택한 사이드와인더 X형은 통합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와인더 X형은 이미 미국에서 폴란드에게만 특별히 통합을 허락한 거라고 밝히면서 다른 나라에 통합하는 걸 허락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와인더 X형은 안 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당연히 사이드와인더 L형이 단종된 만큼 수출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미사일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미사일이 통합될 거냐라고 했을 때 현재로는 가장 유력한 건 우리의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이게 통합될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공군의 FA-50에는 암남이나 미티어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X형 등이 통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미 단종된 사이드와인더 L형을 대신해서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도만 새로 통합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FA-50에는 굳이 탐지거리가 긴 레이더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FA-50에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만이 통합될 것이고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통합되어도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길어봐야 최대 60km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LIG가 개발 중인 ESR-500의 탐지거리 85km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폴란드에 이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어렵게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허락받는다고 해도 결론은 미국이 폴란드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의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허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암남 미사일 통합은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카이에게는 두고두고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체가 2성급 기체여서 중장거리 미사일이 필요 없고 폴란드는 자신들만이 미국으로부터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허락받아서 장착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FA-50을 도입하는 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FA-50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통합을 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카이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국산 중장거리 미사일이 빨리 개발된다면 이걸 통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의 중장거리 미사일은 미티어와 똑같은 덕티드램제트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개발 기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공군이 소요 제기한 FA-50의 개량은 바로 카이가 말한 블록1 개량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론은 블록1 개량은 FA-50의 전투력이나 성능을 올려주는 개량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블록 1 개량 내용들은 카이가 수출용으로 개발한 FA50 블록 20에도 대부분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FA50의 부품 단종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당연히 FA50 계열의 기본 모델인 T50은 1990년대 기술로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기체이기에 지금은 많은 부품이 단종된 상태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2021년 기준으로 65개의 구성품, 부품 종류로는 215개의 부품이 단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종된 부품을 새로운 신형 부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내용도 이번 개량에는 기본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뭐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말해서 이번 개량은 몇몇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카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개량은 우리 공군이 원하는 개량 내용을 중심으로 개량을 하는 것이고, 카이는 이번 개량 말고도 추가적인 개량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카이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고요. 아무튼 확실한 건 우리의 FA50이 더 많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량이 필요하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카이의 주장처럼 블록2 개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의 FA50에 블록2의 개량이 필요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